올해 이제 그 대선이 시작돼서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민의 지지하는 그 표심이 당일날 표로 이렇게 나타나서 국민의 표심 결과에 따라서 당선자도 결정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대선 형태죠. 그런데 한국은 저는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 대선이 있으면 대체로 세 가지의 이 조작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 정경유착을 하는 대기업이, 재벌이 이 베팅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설치는 재벌이 달라지죠. 자, 이번 정권 들어서 제일 많이 설치는 재벌이 누굽니까? 감투 맞고요. 오너가.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권 초반부터 무슨 대북관계 할 때 깊숙이 인볼브 되고 그 이후에 막 설치고 막 유튜버들 고발하고 그리고 무슨 경제단체 감투 맞고 엄청 설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자들이 나타날까요? 일개 기업인일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많다고 특별한 국민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열등한 국민도 아닙니다. 지나 나나 똑같이 한 표씩 가지고 있어요. 왜 설치입니까? 그것만 설치는 게 그냥 사회적으로만 설치입니까? 감투 좋아해서? 아니지요. 그 사람의 사업을 한번 보세요. 예? 코로나고 백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보면요. 오늘 보니까 뭐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라가 있더만요. 주식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대선에서 세게 베팅하고 그 다음에 10배, 20배, 아니죠. 100배의 이득을 얻는 일들이 한국에 흔합니다. 중견기업 하나는 이번 정권 들어서 해운 등에서 계속 M&A를 하면서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까지도 또 인수한다 이래 나서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권력자들의 가족들이 다 근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선 때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심지어 중소기업이나 의사, 약사들도 베팅합니다. 그래가지고 정권 바뀌면 어깨 힘주고 설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잔챙이들은 빼고 대선 등에 이 베팅하는 대기업, 재벌, 총수, 저는 회사 문 닫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대선 결과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베팅 등에 의해서 좌우되죠. 그 베팅이란 것은 단순히 대선에 출마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서포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광고, 엄청난 광고로 조짐 있지 않습니까? 왜 혁명21과 이 황장수가 이렇게 열심히 남과 다른 주장을 해도 언론에 한 줄 안 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에, 인터넷에 광고를 꽉 쥐고 있는 회사 서너 개가 황을 배척하면 안 나는 겁니다. 그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승부를 걸라고 합니다. 대선에 이 정치 개입한 대기업은 저는 회사 문을 닫게 하고 관련 총수는 사행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요, 흔히 사행이라고 하면 무슨 흉악범 등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또 저는 권력과 유착되어 그 100배, 1000배의 이득을 얻는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면 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뭐 발전됐니 어쩌니 촛불이었더니 하면 뭐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로 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기업인은 기업 활동에 몰두하고 정치는 기업에 돈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서로 거리를 두고 견제하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예요. 근데 대선 때마다 솔직히 아무도 보도 안 하죠. 왜? 그 베팅하는 대기업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이니까 아무도 보도 안 합니다. 그런 내막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만 노무현 때 뭐 차떼기니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이 드러났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또 뭐 이명박 때는 변호사비 대납 등이 나타났을 뿐이고 박근혜 때는 그 밑에 있는 쫄뱅들이 뭐 좀 먹었다 어쩌다 이래가 깜빵 간 걸로 나타났을 뿐인데
요 근래 들어서는 점점 교묘해지고 아주 은밀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도 않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지난 정권까지 숨만 겨우시고 정권회사 등에다가 돈 좀 빌려달라고 아주 구걸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팔팔 살아나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대기업, 정경유착, 대선의 베팅 이거는 철저하게 차단돼야 되고 이제 만약에 새로 바뀌는 정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쪽에 손 내밀고 돈 받고 이러다가는 그런 대선 후보도요. 저는 나중에 돈 받았다 하면 그 대선 후보도 무기징역 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을 이끌고 있지만은 정말 한 푼 한 푼 당비 내는 부분을 가지고 그 피같이 아끼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한 정당도 그렇게 해서 굴러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 있고 유명인이고 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그런 돈 안 받고도 꾸려갈 수 있을 건데 이거는 돈 벌라고 대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돈을 받은 정치인도 정치 수명을 끊고 햇빛을 못 보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만 그러냐. 오늘 아침에 보면요. 특정 후보 정당 지지 유도 여론조사업체 적발해가지고 글로벌 리서치 상당히 오래되고 유명한 회사지요. 여론조사 글로벌 리서치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정권이 만드는 조직일 건데 여기에 적발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적발될 정도라면 얼마나 노골적으로 했겠느냐. 글로벌 리서치가 전화 면접을 하면서 지지 대선 후보를 묻는 문항을 읽고 나서 특정 정당 후보만 강조해서 물어보고 지지 정당을 응답과 반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 이거는 여론을 아주 내놓고 조작한 거죠.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여심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처음이다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런 짓을 했는데도 과태료 최고 상한액인 3천만 원을 부과했고 영업 중단이나 형사처벌 등 다른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여심이가 이 사실 확인했다고 밝힌 글로벌 리서치는 7월 4일 공개된 20대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이 조사에서 성인 1000명에게 물었는데 면접원이 조사 과정에서 지지 후보에 대한 답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이재명이라거나 윤석열이 될 것 같죠라는 식의 유도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요 하고 물은 사례도 나왔고 30대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연령대를 20대 40대로 입력을 했다. 당시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재명이 26.5로 1위, 무소속 윤석열이 25, 이낙연이 9.4. 그래서 이 조사가 밝혀진 것도 그나마 정권이 사랑하는 이낙연이가 3등을 하니까 화가 나서 이걸 밝혔는데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대선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44.7, 윤석열이 36.7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는데 이 회사가 특정 세력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할당된 인원, 성별, 연령대를 빨리 채우려고 답변을 유도하고 응답 내용과 다른 결과를 입력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밝혀졌는가 하면 이 회사가 무작위 전화 걸기 결변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원 자료를 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가 일정 비율로 나오는데 해당 조사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낮았고, 그래서 해당 전화번호 조사가 무작위가 아니라 면접원이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전화를 걸었고, 결번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접원이 응답 내용을 조작 왜곡한 것도 나타났다. 그런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면접은 관리 부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여론조사 회사 사장이라는 것들이 밤낮으로 권력의 핵심이나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협의도 하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회사가 조작이 드러나면 무조건 문을 닫고 거기에 사장도 구속시켜야. 아니 구속이 아니라 사형시켜야 된다.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사전 부정선거가 앞에 말한 재벌이 정경유착에 개입하는 거나 대선 때나 이런 여론조사 회사가 조작하는 게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 악행, 뭐 살인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더 나쁠 수 있다. 사전 부정선거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론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가짜 사실들을 보도하거나 장난치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좌파 언론들 전부 줄 섰잖아요. 좌파 쪽에 될 만한 사람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음 5년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이요. 그리고 패널 하는 것들도 또 무슨 앵커 하는 것들도 전부 줄 섭니다. 자, 그래서 지금 KBS 한번 보세요. 뭐 KBS 라이브인가 보면 진짜 유튜브 하던 덧보잡이 나비 넥타이 메고 나가 온 사방에 설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개그맨 같은 것도 줄 서고 가수도 줄 서고 배팅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대선에 줄을 서서 특정 캠프에 개입하고 아니면 언론사 차원에서 개입한다면 이것도 사행시켜야 된다. 문 닫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대기업이나 여론조사회사나 언론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들요. 고위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들고 대선 캠프에 기웃거려서 물밑에서 도와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정기관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거짓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또 더 나아가서 군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공무원들 이런 것들 전부 줄 서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만약에 들키면 이건 사행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좀 엄격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탈을 저질러고도 들키면 그 뭐 기업이 그럴 수 있지 이해해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선에 개입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그리고 여론조사회사, 언론, 공직자 등은 그야말로 회사는 문을 닫게 하고 관련 주요 인물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게 사형 안 시키면요 절대로 건절 안 됩니다. 저보고 가혹하다고요? 사형을 남발한다고요?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이 버릇이 절대로 건절이 안 되기 때문에 걸리면 몇 명 사형을 시켜야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이들이 장난을 치는 한은 국민이 투표하는 것은 전부 헛겁니다. 이번에도 또 단일하니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전부 여론조사 조작되어 가지고 대선 결과는 국민의 진정한 마음의 선택과 다르게 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사회의 피해는요.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